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적 연구 방법론의 중에서 질적 분석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질적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야 될 분야가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료 수집 방법이고, 두 번째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글쓰기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질적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강의 들었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강의했습니다. 참여 관찰과 두 번째가 면담입니다.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그 현장에 들어간다, 현장 참여를 하죠. 현장에 들어가서 참여 관찰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집된 자료만 있으면 질적 연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질적 연구를 해서 수집된 자료를 나열해 놓는 것, 이렇게 하면 질적 연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실 살펴보면 질적 연구 방법론에 관련된 이 책들이나 도서들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의 개념은 무엇이며, 질적 연구의 6가지 접근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 연구에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자료 수집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깨닫지만,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질적 연구가, 이 질적 연구를 하는 개개인의 이 역량이나 능력에 좀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의 분석들을 보면 질적 연구자의 개개인에 의해서 좀 다르게 형성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요구되는 것이 질적 연구의 질적 분석 방법에도 체계화되고, 또 어느 정도 좀 구조화되고 적절한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질적 연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질적 연구에서 질적 분석 방법이 A는 B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질적 연구의 이론적 배경의 정신에서도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이 질적 연구를 통한 글을 읽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같이 이해될 수 있고, 같이 용납될 수 있는 좀 체계화된 표준이 필요함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적 연구의 질적 분석 방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부족하고, 또 체계화된 이 방법이 결여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적 연구자들 간에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에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질적 연구로 논문을 쓰고자 하고, 질적 연구로 또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 초보 질적 연구자들은 질적 분석하는 방법을 좀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지만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다는 그런 한계,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그럼 질적 분석이란 뭐냐? 질적 연구에서의 말하는 질적 분석 뭐냐? 이런 겁니다. 후보만과 말스가 하는 말인데요. 질적 연구에서의 질적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요약하고 또 코딩한다. 코딩은 부호화한다. 기호화한다. 자, 자료를 요약하고 코딩화하고 주제를 찾고 한 덩어리로 묶는 작업, 이걸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질적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요약하고 부호화하고 주제를 찾고 한 덩어리로 묶는 것, 이것을 후반만과 말스는 질적용 개념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후보만과 말스가 말한 여러 가지 질적 분석을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 질적 연구를 분석하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자료 정리입니다. 두 번째가 근거 자료 제시입니다. 세 번째가 결론 도출 및 결론 검증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봅시다. 자료 정리는 뭐냐면요. 자, 수집된 자료를 연구자가 그 자료를 선택하고 압축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자료를 분석하는 자는 앞서서 강의했지만 질적 연구에서 연구 도구는 연구자 자신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양적 연구에서는 내가 수집된 자료를 이제 데이터 체크리스트가 내가 다 수집됐으니 그것을 내가 이것을 이것을 코딩해서 통계치를 해야 됩니다. 통계치를 하는 SPSS라든지 통계치를 자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의 연구 도구는 연구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질적 분석에서는 연구자 자신이 도구가 되어서 이 자료를 선택하고 자료를 압축하는 것이 자료 정리가 됩니다. 그래, 연구자는 자료를 정리한다. 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자료가 정리됐으면 이것을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즉 뭐냐, 내가 이 선택하고 압축한 이 자료를 결론을 낼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변환시켜 줘야 됩니다. 변환시켜 준다. 결론을 낼 수 있는 근거 자료로,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에서 이 자료 분석할 때 그냥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를 그대로 기술해 준다, 그대로 이렇게 말해 준다, 이것이 분석이 아닙니다. 내가 수집된 자료를, 내가 연구자가 자료를 정리하고 연구자가 그 정리된 자료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는데, 그 근거 자료는 이 문헌 연구나 양적 연구에서 있는 것처럼 다른 학자가 이렇다 했다, 또 누가 이랬다 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연구자가 선택하고 압축한 그 자료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변환시켜주고 제시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가 이 결론 도출입니다. 결론 도출을 다른 말로 결론 검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결론 도출과 결론 검증은 연구자가 이 수집된 자료와 또 변환시킨 그 자료를 가지고, 형태로 변화시킨 자료를 가지고 내가 해석해 주는 것, 해석의 부분이 결론의 검증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양적 연구에서도 그렇잖아요. 양적 연구에도 연구자가 체크리스트 검사제를 가지고 이 실험자들에게
이 체크리스트를 돌립니다. 체크리스트를 돌리는 그 연구 도구를 체크리스트를 다 수집합니다. 다 수집해 와서 연구자가 이 컴퓨터 언어로 일리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숫자로. 이게 코딩이죠. 코딩 작업해서 다 일일이 숫자로 변형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 연구의 도구가 되는 이걸 돌릴 수 있는 통계 자료에 넣습니다. 컴퓨터 파일에 넣습니다. SPSS라든지 통계 자료에 넣어서 이것이 그어놓으면 이것이 도표하고 숫자나 그래프로 나옵니다. 숫자로 그래프 나오면 그 다음에 연구자가 이 데이터를 보고 연구자가 통계를 보고 연구자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석의 차원입니다. 똑같이 이 결론의 부분도 이 결론의 도출, 결론의 검증 부분도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근거 자료를 제시해주고 이것을 가지고 연구자가 해석을 해내는 과정이 연구 도출, 결론 도출, 결론 검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하는 것이 자료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딱 결론적으로 또 가봅시다. 또 반복되지만 그럼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분석은 뭐냐 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연구자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선택하고 압축하여서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형태로 이것을 전환시켜 주는 것. 그 형태로 전환시켜 가지고 연구자가 그 형태로 전환된 그 자료를 가지고 연구자가 해석한 데까지가 자료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 분석의 개념을 크게 두 가지 개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자료 분석과 협의적인 의미에서의 자료 분석입니다. 즉 넓은 의미에서의 자료 분석의 개념과 좀 좁은 의미에서의 자료 분석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넓은 의미에서의 자료 분석의 개념은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료를 수집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좁은 의미에서의 질적 분석은 즉 자료 분석은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눈다 이래 말합니다. 기술, 분석, 해석. 이 월코트는요 1994년에 이 질적 분석을 하는 과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기술, 분석, 해석.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질적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질적 분석의 과정을 월코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는 것은 이 월코트의 기술, 분석, 해석의 개념을 어떻게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볼까 이래 생각합니다. 월코트가 말하는 기술, 분석, 해석의 개념을 제가 이렇게 도표화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보시죠. 자, 천천히 제가 여러분들이 이게 파워포인트로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아날로그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세 가지 관점에서 기술과 분석과 해석의 개념을
세 가지 개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개념의 의미가 뭘까? 그 다음에 지뢰평가의 의미로서 제가 살펴보고, 세 번째가 요리의 과정으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입니다. 개념의 의미로서 봤을 때에 기술은 뭐냐면 see,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은 know,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understand, 이해시키는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기술은 이해술, see, 분석은 know, 해석은 understand. 자, 그러면 기술의 의미란 것은 뭐냐면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주 쉽죠? 기술은 연구자가 본 것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 자, 이 본다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과 면담입니다. 즉, 연구자가 참여 관찰을 통해서 보거나 느낀 것이나 면담을 통해서 들은 것을, 내용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분석의 개념은요, 연구자가 안 것을, 연구자가 보고 듣고 한 것을 독자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분석의 개념입니다. 해석의 개념은 연구자가 이해한 것을 독자가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해석의 개념입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요, 이 월코트가 말할 때는 이 기술과 분석과 해석을 논리적인 구조에 의해서는 구분하지만, 우리가 이 자료를 분석할 때는 기술과 분석과 해석이, 특히 분석과 해석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분석 해석은 논리적 구조로 설명하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뢰평가 기준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지뢰평가 기준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뢰평가 기준. 그러면 질적 분석에 기술의 지뢰평가는 어떻게 할까? 분석의 지뢰평가는 어떻게 할까? 해석의 지뢰평가는 어떻게 할까? 이걸 여러분들 한번, 자, 일단은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할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으로 평가할까?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 첫 번째 뭐냐면요, 기술은 질적 분석에서 기술의 질이 잘 됐나 못 됐나, 이 질에 대한 평가는요, 기술의 질은요, 내부자적 관점에서 내부자의 세계에서 내부인의 세계를 얼마나 생생하게 보여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에믹의 관점, 여러분 내부자적 관점 있죠? 그래서 이 질적 연구에서 기술의 질의 기준은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의 세계를 얼마나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 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연구자가 이 연구 참여자의 세계를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줄 때 그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사건, 배경, 인물을 그대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주 그거는 기술로에서 지뢰평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 그들의 세계를 중시하자.
연구 참여자의 세계를 중요시해서 연구 참여자들의 세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이게 기술로서의 지뢰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분석의 지뢰평가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분석은요, 그것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분석의 지는 분석하는 내용과 이 형식의 과학적 체계성과 친밀성에 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분석은 쉽게 말하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체계적으로 했는가, 이것이 분석의 개념입니다. 즉, 연구자가 이것을 이 독자들에게 보여줄 때 도표화한다든지 또 그림화한다든지 표로 제시해 준다든지 이렇게 뭔가 명쾌하게 제시해 주는 것, 체계와 구조와 도표와 과학과 체계성, 이런 것들이 분석의 질에 달린 그것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그럼 해석의 질은 어디에 달려있냐 했을 때, 해석의 질은요, 우리들의 세계를 중요시합니다. 연구자의 세계를 중요시합니다. 근데 연구자가 에미카이틱,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 관점에서 그들의 세계를 그대로 드러내주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구조, 그것을 보는 체계성을 드러내주면서, 치밀하게 드러내주면서, 아, 그러니까 연구자가 보니까 이러한 의미가 있더라 라고 해석해 주올 때에, 해석의 질은 함께 있는 그 문화 속에 있는 또 이 논문을 읽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어느 정도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있습니다. 이 함께 공유하는 사람끼리 이 해석이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해석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음식으로 따지면요, 기술은요, 요리하지 않은 원자료입니다. 요리하지 않은 원자료가 기술입니다. 분석은요, 우리가 요리를 하면서 가상적으로 어떤 요리를 할 것이다 그림을 그려놓는 것, 가상적으로 요리를 할 것이라는 이 가상적 구조를 두고 요리된 자료, 가상적으로. 그래서 이 독자들을 볼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로 쓴 논문들을 보면 연구자가 이 독자들을 위해서 가상적으로 제시한 체계화된 것들이 앞에 제시해 놓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미리 제시해 두는 것, 가상적으로 그림을 그린 것. 그 다음에 해석의 부분요, 요리를 다 해서 하나의 음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요리사가 요리를 할 때는 원자료는 똑같습니다. 이런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자료가 좋아야 됩니다. 원자료 그대로, 원자료, 요리하지 않은 원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건 기술입니다. 분석은 연구자가 원자료가 있는데 내가 가상적으로 요리가 다 된 것을, 구조를 상상합니다. 이게 분석입니다. 구조를 갖고 있는 것. 세 번째, 연구자 여기다가 자기의 이 손맛을 넣고 자기의 오랜 경험을 넣고 노하우를 넣고 레시피를 넣고 요리를 다 만들어낸 것, 이것이 해석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는 연구자의 주관적 이해가 들어갑니다.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갑니다. 연구자의 삶의 노하우가 들어갑니다. 연구자가 갖고 있는 이론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해석의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게
질적 연구에서의 분석 방법, 기술, 분석, 해석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질적 분석의 두 번째 시리즈 강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